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했는 그 시간에는 우리 음양오행론은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이고, 지금 그래서 그 명리학에서 명리학을 공부하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했고, 자, 지금 시간은 그것을 원래는 기초 과정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물론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실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다음 학기 때 가면 또 요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신 선생님한테는 또 요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 놓는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귀에 이 단어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그 정도 개념적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 중급 과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요게 뭐냐면 지금 중급 과정에서 활용되는 거는 비급이란 글자, 이 단어가 지금 달라졌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목화, 토금, 수가 상생상극 하는 게 있는데, 요걸 통해서 자연이 아까 나무와 불과 뭐 땅과 흙과 쇠와 물이 이 자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한 기운들이 하늘과 땅 음양으로 막 이 상호작용하면서 상생상극하면서 그죠? 상생상극한다는 것이 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이 이 변화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그러면 이 비급이라는 것과 식상이라고 재성, 관성, 인성을 우리 중국까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그 전반전에 했던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요걸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아까 요거 제가 드린 걸 보면, 자, 기준은 우리 사주 아까 만세력을 딱 펼쳐보면 요 속에 위에 네 글자와 밑에 네 글자, 요래가 8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하나씩 한 덩어리거든요. 요렇게 요게 위에 거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밑에 있는 거는 땅의 기운을 뜻하거든요. 그래, 아까 하늘과 땅이 상호작용한다는 했지 않습니까? 요게 한 덩어리가 돼. 요게 한 덩어리. 그래서 하나의 요걸 기둥으로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사주라. 사주 네 개, 그죠? 사주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 하는 거죠. 그죠? 팔자는 사주 팔자 강의 뭐 이상하게 많이 들어보실 것 텐데, 요 안에 8글자가 있다고. 네 기둥에 8글자가 있으니까 이걸 사주 팔자를 하는 건데, 그 사주 팔자를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주나 팔자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라고 글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오행으로 나누어 보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오행으로. 내 사주 여기서 보면 목은 몇 개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기준을 여기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야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요건 나와의 관계. 그죠? 자, 여기에 있는 글자가 누구는 수일 수도 있고, 누구는 목일 수도 있고, 오행에. 누구는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누군가가 목이라는 오행이 요게 있더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지금 아까 내 그림에는 고려되어 놨습니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나에 해당되는 글자는 뭐였습니까? 목이라 했죠. 목이다 하는 거죠. 그죠? 목이다. 그러면
목도 음과 양이 있다는 거죠. 목도 양과 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육친적으로만 오행적으로만 볼 때 이 음양은 조금 이따가 본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육신 관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목이라고 할 때 그러면 나와 같은 것, 그죠? 나와 같은 거 내가 목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을 펼쳐보니까 이 8글자가 이 중에서 목이라는 글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음양을 분류하지 않아도 나와 같은 오행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은 비겁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겁. 여기서 십성까지 가면 또 혼란스럽겠죠. 여기서 비겁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또 이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비겁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은 거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거, 내가 생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생하면 나는 목이라 했으니까, 나는 목은 나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를 생각해? 내가 생하는 건 나는 일단 목이라고 했으니까, 목은 다시 목생화 하지 않습니까? 화니까 화는 결국 내가 생해 주는 화는 식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식상의 관계는 우리 인연적으로 식상의 관계는 날생자, 내가 낳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낳잖아요. 여자만 낳잖아요. 그러니 여자한테서의 육신 관계는 목의 화는 목의 자식이라는 화가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 내가 목인 사람은 내 8글자를 보니까 화가 있더라. 그러면 내 자식이 또 화가 없더라. 내 팔자에는 자식이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상, 자식으로부터 표시한다. 제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식상. 이건 또 그럼 결국은 내한테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요 지금 요거만 식상, 재성 요거만 지금 요거에 대한 뜻은 식상의 뜻은 내가 프린트물 드린 것에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원리를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식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볼 때 어떻습니까? 나라는 어떤 기준점에서는 내가 주는 게 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걸로 빼고 생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극하는 것과 동시에 하죠. 그 다음에 내한테 도로 받는 게 나를 똑같이 나를 생하는 글자와 또 나를 극하는 글자 두 개씩인 거죠. 그죠? 제 관계는 먼저 항상 두 개씩. 나는 2개를 주고 2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2가지를 주면서 2가지를 받는데 하나는 생해주고 생은 엄마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죠? 돌보듯이 엄마가 자식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조건 없이 어떻수로 잘하잖아요. 어떤 그런 상태,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내가 누군가를 생하면 그러면 어떤 조건 없이 생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계를 생하는 관계, 그 생하니까 식상이라는 거고, 그 관계를 이제 식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제압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관계. 하나는 도와줘서 이기려고 하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관계. 자, 이 관계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후원자가 내 제자를 도와주려고, 제자한테 뭔가를 지식을 전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생한다고 하지만 또 여기서는 또 하나를 주는 것은 요거 한 칸 건너뛴 거는 극이라고 했습니다. 극은 그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상태.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극을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기업체의 사장과 말단 직원. 그죠? 사람 인사이동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직원은 마음대로 못 하죠.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이길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극의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놓고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재성이라고 한다. 재성은 아까 저기서 보면 이 재물을 뜻하는 재를 쓴 거죠. 여기서 식상의 식은 뭡니까? 먹을 식자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 결국은 요거는 이제 의식주, 일을 뜻하고. 그죠? 일을 하고 나니까 또 야 입장에서 보니까 야가 생한 거죠. 야가 다시 생한 거는 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 재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식상 일을 하니까, 그죠? 먹고 살라고 일을 하니까 돈이 되더라, 결과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관계가 생하는 관계와 극하는 관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준 거는 내 몸에서 나가는 거는 내가 행하는 것은 식상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재성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관성과 인성은, 관성은 먼저 좀 차례대로 한다면 관성은 이 재성이 결국은 또 생한 거죠. 재성이 또 생한 것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 관성은 이 벼슬관을 하죠. 명예를 뜻하는 거죠. 벼슬관.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죠? 돈을 벌어서 재물을 좀 축적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욕구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재성이 생하는 거지만 결국은 나를 볼 때는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럼 아까 극한다는 것은 내가 극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 그 반대쪽에서는 내가 순리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제압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럼 그에 대한 굉장히 그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 열받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한 관계를 뜻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입장이 보면 나를 극하는 이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걸 관성이라 한다. 그래, 관은 뭡니까? 벼슬이고 직장이고 어떤 법, 규칙 이런 걸 이 제도 이런 걸 관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나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계죠. 이게 이제 무게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죠?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인성이 남았는데, 인성은 결국은 또 관성이 생한 거죠. 관성이 생하는 것이 인성인데, 인성은 이 도장을 표시한 거죠. 도장, 결제, 문서, 또 글과 학문,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 결국은 관은 인성을 내가 명예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결정권까지 가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이 상생하는 구조의 심리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활히 상생만 하면, 그죠? 자연의 상극도 되는 거고,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해가면서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서 우리 삶도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이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우리 삶의 육친 관계로 표현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인성은 뭡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생하잖아. 어느 글자를. 수는 목을 또 생하는 거죠. 수는 목을 생하는데, 우리 자연에서는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 그래, 나무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 인성은 결국 이제 이 나를 생해 주는 거죠. 그래, 결국 나를 아까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생한다는 것은, 그죠? 나도 내 엄마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 관계는, 하나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관계를 했으니까. 여기도 나도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사주 8글자를 탁 열어보니까 인성이 잘 있더라.
또는 인성이 없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성이 없더라 하면은 아이고 누군가가 나를 생해주는 게 없는 글자잖아요. 자연에서는. 그죠? 그래 결국 나도 이 세상에 가면 내가 자연에서 나의 자양분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그 팔자 더럽네. 인덕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자연의 상생상극하는 원리를 우리 인간들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요거 이제 육친의 관계라는 거죠. 육신의 관계다. 육친의 관계는 우리 인연법을 이야기하는 인연관계. 우리 엄마, 아버지 이제 이런 관계를 맡았는데 여기서 비겁과 식상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글자이든지 간에 내가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글자가 요거는 생일을 뜻합니다. 생일의 하늘의 기운 천간 글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머리에 해당됩니다. 혼에 해당되는 거죠. 이 글자가 목이라고 가정할 때 그런데 사주 8글자를 보니까 목이 있다. 그러면 그 글자들은 전부 비겁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와 대등한 관계잖아.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오행이. 그럼 나와 우리 세상에서 나와 같은 어떤 그 육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연법은 친구. 나와 같으면 그건 친구잖아요. 친구, 동료, 뭐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이 비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겁이 많으면 나는 새가 많잖아. 비겁이 많으면 조폭도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가 많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리 다니잖아요. 이 폭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는 바로 걸어가 이러가는데 그 사람들이 폭을 많이 차지하잖아 이렇게. 새가 강하니까. 그렇게 8글자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누군가와 나와 한편이 돼줄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럴수 폭을 좀 많이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 자긍심, 그죠?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상당히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죠. 사주 예절글자를 보고. 만약에 이게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체성이 상당히 약간 나름 그래 돼 있다. 그러면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떨까요? 이게 가장 강하면 내 주도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나가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 주도적이 아니라 타 주도적으로 그 사회에 잘 융화해가면서 그죠? 그렇게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그걸 읽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맞을까? 그러죠. 그럼 나는 본래에는 뭐 만약 이게 강하다. 본래는 그러면 성질이 내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고집 세게 내 주도적으로 살겠구나. 그러면은 그로 인한 장단점이 갖고 있잖아요. 동시에 음량을 갖고 있듯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항상 이 변화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가더라도 또 그 상황 속에 그 상대방들의 말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그걸 잘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장점이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주체성이 높고 한다고 해서 내주도적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끌어간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치는 못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관계다. 이런 관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또한 내가 이 비겁이 관계가 잘 돼 있고 많다라는 것도 강한 거고 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강한 건데 그렇다면 또 우리 이 관계 속에는 내가 아까 뭐 좀 이 활보하는 데 있어도 뭐 좀 크게
자리 차지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상당히 강해요. 그것을 우리는 건강이 강한 것처럼, 몸이 강한 것처럼 그 사람도 정신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체가, 사주가 강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일도 잘하겠죠. 활동성도 상당히 좋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내가 주체성도 지나치게 약하고 여기 나 하나밖에 없더라. 이 글자가, 이 오행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떨까요? 결국은 나는 내가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잖아. 내가 에너지를 누군가를 생해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놓으면 기운이 확 빠지잖아요. 나는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자꾸 줘야 돼. 줘야 되니까 나는 기운이 약화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기운을 이제 받는 거죠. 이 에너지를 받는데, 그래서 이 그것을 이제 활동성이란다. 그래, 이 관계에서도 내가 건강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내가 행편이 되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내가 행편도 아직 겨우 지팡이 짚고 일어서는 게 너무 도와준다고 그 지팡이 짚고 네 아까 밀어줘가 되겠습니까? 상황이 안 맞죠.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주가 좋다는 거죠. 또 인덕이 많은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 신강이라 하잖아요. 그래, 이제 몸이 강해져. 신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은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드리는 거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육친 관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또 10개의 별로, 육친 관계와 십성이라 해서 10개의 별로 또 나누어집니다. 좀 세분화된 거죠. 그 세분화된 건데, 그거는 또 아까서 천간, 지지, 또 다음에 그 천간의 10개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서로 하늘과 천지가 상호작용하는 걸, 그 기호를 또 이해를 하셔야 또 여기서 십성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중급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해를 잘 하시니까 제가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